안녕하세요. 저는 성의학을 전공해온 정혜원입니다. 진료실에서 오랜 세월 부부와 연인을 만나며 한 가지를 뼈저리게 봤습니다. 남자는 정성을 들였다고 믿는데 상대는 몸을 굳힌 채 미소만 남기고 끝나는 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맥박과 어깨가 전하는 신호는 전혀 다르더군요. 여자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에 쏙 들어오는 해부학과 심리, 그리고 당장 실천 가능한 해결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심을 바로 겨누지 않고 주변의 길을 따라 천천히 예열해야 합니다. 둘째, 혀끝의 날카로운 찌름보다 혀의 넓은 면과 입술, 그리고 일정한 숨결의 온기가 더 안전하고 강력합니다. 셋째, 멈춤이야말로 다음 파도를 키우는 기술이죠.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외음부의 감각 신경은 중심보다 가장자리와 접합부의 가지가 풍성하게 퍼져 있어요. 자극의 속도가 빨라지면 교감신경이 우세해지고 근육은 긴장에 통증 신호가 섞입니다. 반대로 속도를 낮추고 압력을 완만하게 조절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호흡이 깊어지고 골반저가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10사람 중 7이 중심 직격보다 주변 리듬에서 먼저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기술 나열이 아니라 신경생리와 심리, 위생과 안전까지 묶은 실전 지침입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사례 3가지를 들려드려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변화였고 당신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하고 묻습니다. 제가 늘 웃으면서 답하죠. 작은 봉우리를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 주변에 펼쳐진 길을 보세요. 사실 여성의 성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한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은 꼭대기일 뿐이고 그 뿌리는 좌우로 길게 뻗어서 치고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 보이지 않게 퍼져 있듯이요. 그래서 신경가지는 중심보다 주변의 접합부, 즉 대음순과 소음순이 만나는 선에 훨씬 촘촘하게 모여 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이곳의 자극에 먼저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서두르죠. 혀끝으로 콕콕 찌르듯 다가가거나 빨리 강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몸을 움츠러들게 만들 뿐입니다. 혀끝은 바늘 같고 혀의 옆면은 부드러운 붓 같다고 비유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바늘로 콕 찌르면 누구나 움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붓으로 살짝 스치면 따뜻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여기에 숨결을 보태면 더 강력해집니다. 따뜻한 호흡이 닿으면 말초혈관이 열리고 촉각은 2배로 민감해집니다. 분당 12에서 18번, 우리 호흡의 리듬은 이미 자연스러운 음악입니다. 그 호흡을 그대로 실어 보내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멈춤입니다. 사람의 신경은 같은 자극이 계속되면 금세 무뎌집니다. 그래서 좋은 순간일수록 잠시 멈춰야 합니다. 멈춤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상대가 갈망을 키울 틈을 주는 거죠. 잠깐의 정적 속에서 몸은 스스로 다시 민감해집니다. 이건 마치 음악에서 쉼표와 같은 겁니다. 쉼표가 없으면 소리가 지루해지고 멜로디가 살아나지 않죠.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중심으로 가는 문은 하나가 아닙니다. 겹겹이 닫힌 문이 차례대로 열려야 진짜 깊은 곳에 닿습니다. 허벅지 안쪽이 첫 번째 문이고 대음순 바깥이 두 번째 문입니다. 그 다음이 음순의 경계선, 그리고 마지막이 작은 중심부죠. 문을 차례로 열지 않고 바로 안으로 들어가려 하면 몸은 본능적으로 잠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으십시오. 어깨가 내려가고 발가락이 툭 풀리며 호흡이 길어지면 그것이 바로 괜찮다는 대답입니다. 몸은 말보다 먼저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면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속도와 압력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세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말을 건네는 속도와 비슷하면 됩니다. 한 문장을 차분히 말하고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다음 문장을 이어가는 그 리듬 말입니다. 너무 빠르면 숨이 가빠지고 너무 느리면 지루해지는데 대화의 속도처럼 적당히 기다림과 흐름이 섞여야 합니다. 압력은 또 다릅니다. 손가락으로 자신의 볼살을 눌러보면 감이 잡힙니다. 살이 들어갔다가 금세 돌아오는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보다 세게 누르면 통증 신호가 먼저 들어오고 그보다 약하면 감각이 흐릿해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압력은 일정하지 않고 파도처럼 밀렸다 빠졌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세기로만 반복하면 뇌는 곧 익숙해져 반응을 멈춥니다. 리듬은 작고 좁은 원으로 시작해 점점 넓히는 게 좋습니다. 작은 원을 천천히 돌리다가 어느 순간 방향을 바꿔주면 뇌가 새로운 자극이네 하고 다시 깨어납니다. 음악이 같은 멜로디만 계속되면 지루해지듯이 신체의 감각도 리듬에 변화를 줘야 살아납니다. 숨결은 단순한 보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연이라고 할 수 있죠. 입술이 닿기 전에 숨결이 먼저 피부에 스며들면 몸은 놀라지 않고 마음을 열 준비를 합니다. 따뜻한 온도는 말초혈관을 살짝 넓히고 신경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입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관찰해보면 숨결만으로도 골반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봄바람이 살결을 스칠 때 몸이 저절로 긴장이 풀리듯 말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멈춤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 지금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감각 수용체는 일정 자극이 오래 지속되면 둔감해집니다. 오히려 잠깐 멈췄을 때 다시 예민해지고 다음 파도가 2배로 커집니다. 쉼표가 있어야 음악이 살아나듯 멈춤이 있어야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한 호흡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때 눈을 바라보거나 손끝으로 허벅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쌓이면서 더 크게 반응합니다. 예열 구간은 특히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처음 10에서 15분은 충분히 써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걸려요? 하고 놀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 시간을 투자해야 그 다음이 훨씬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호흡이 길어지고 어깨가 풀리고 몸이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합의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동의가 없으면 불편한 침범이 될 뿐입니다. 시작 전에 괜찮아? 하고 한마디 물어보세요. 혹은 여기가 좋아? 하고 중간에 확인해도 됩니다. 그 짧은 대화가 상대의 몸을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결국 기술의 핵심은 대화와 기다림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신호를 못 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은 늘 작은 표정으로 답을 주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아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았죠. 하지만 몸은 달랐습니다. 어깨는 딱딱하게 올라가 있었고 발끝은 안으로 말려 있었고 호흡은 짧고 가빴습니다. 이런 건 분명히 지금 불편하다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어깨가 서서히 내려가고 손가락 끝이 힘을 풀고 발바닥이 바닥에 툭 놓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 편하다는 신호죠. 허벅지 안쪽이 살짝 열리고 턱 근육이 풀릴 때 그게 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좋다는 초대장입니다. 입술은 웃고 있는데 눈동자가 흔들리고 턱이 굳어 있다면 그건 아직 준비가 덜 된 겁니다. 호흡은 더 확실한 언어입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긴장과 놀람, 깊고 길어진 호흡은 이완과 신뢰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부교 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이 살짝 느려지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진료실에서 심전도 모니터를 달아보면 좋은 자극을 받을 때 파형이 부드럽게 안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에게 말합니다.
귀로 말보다 숨을 먼저 들으세요. 숨이 곧 대답입니다. 이제 위생과 안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입으로 하는 애무는 감각적으로는 강력하지만 청결을 소홀히 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입안에 상처나 잇몸 출혈이 있다면 세균이 쉽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은 과감히 쉬는 게 현명합니다. 또 강한 향이 나는 세정제나 과도한 세척은 점막을 자극해서 오히려 민감도를 떨어뜨립니다. 미지근한 물로 간단히 씻어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건조감이 큰 분들은 성분이 단순한 윤활제를 소량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금속 장신구, 특히 피어싱 같은 건 미세한 긁힘을 만들 수 있으니 미리 빼두는 게 안전합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점막은 얇아져 작은 마찰에도 불편함을 크게 느낍니다. 이런 경우 예열 시간을 2배로 늘리고 압력을 더 줄여야 합니다. 윤활을 보조하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여기가 괜찮아? 라는 한마디, 좀 더 천천히 해줄까? 라는 물음은 신뢰를 쌓는 열쇠입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서로 긴장이 풀립니다. 오히려 대화가 없으면 몸은 방어적으로 닫히죠. 그러니 부끄럽다고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훨씬 더 좋은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몸이 내는 작은 신호를 읽고 대화로 확인하고 안전을 챙기면 어떤 기술보다 강력한 효과를 얻습니다. 기술은 손과 입이 아니라 귀와 눈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감각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남성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느낌만 믿지 말고 숫자로 감각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처음엔 의아해하시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선 예열 시간부터 말씀드리죠. 적어도 10분, 가능하면 15분은 꼭 투자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남성들은 그렇게 오래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체 반응을 측정해보면 여성의 심박과 호흡이 안정되고 혈류가 충분히 늘어나는 데에는 최소 10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건너뛰면 몸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갑자기 자극을 받아 긴장하게 됩니다. 압력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의 볼살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살이 들어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정도, 그게 바로 적당한 압력입니다. 손톱이 희게 변할 만큼 누르는 건 지나치게 강합니다. 반대로 살짝 닿기만 해서 감각이 애매하다면 신호가 뇌까지 명확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피부는 일정한 압력이 있어야 감각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호흡 리듬은 분당 12번에서 18번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 호흡 속도에 맞춰 2번 숨을 불어넣고 1번은 가볍게 접촉을 섞는 식으로 진행하면 좋습니다. 일정한 박자감이 생기고 그 리듬이 상대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한 지점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도 1~2번의 호흡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래 머물면 감각, 수용체가 금세 익숙해져 둔해집니다. 멈춤의 시간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한숨 길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갑자기 길게 멈추면 오히려 긴장하게 되지만 짧은 숨고르기 정도의 멈춤은 다음 자극에 대한 기대감을 2배로 키웁니다. 음악에서 쉼표가 없으면 곡이 지루해지는 것처럼 멈춤이 없는 자극은 결국 무뎌집니다. 이제 금기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어깨가 올라가거나 몸이 뒤로 물러나는 반응. 둘째, 허벅지 안쪽이 단단히 닫히는 반응. 셋째, 억지 미소와 함께 괜찮아라는 말만 반복되는 상황. 넷째, 호흡이 깊어지지 않고 점점 더 짧고 얕아지는 모습. 이 4가지는 모두 즉시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말로는 괜찮다 했는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몸이 이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생리 직전이나 직후에는 점막이 예민해져 통증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시간을 줄이고 압력을 더욱 낮추는 게 좋습니다. 항생제를 복용 중이거나 지렴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 자극을 아예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거나 피가 비친다면 역시 중단해야 합니다.
결국 좋은 밤을 만드는 건 승부가 아니라 합주입니다. 상대의 리듬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숫자와 신호를 기억해 두시면 감각은 훨씬 더 예민하고 깊어집니다. 제가 오랜 기간 상담했던 부부 중에 62의 김도윤과 60 박미라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고 여전히 사이도 다정했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고 함께 산책하며 친구 같은 부부로 지냈죠. 그런데 유독 침대에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열심히 한다고 믿었는데 미라는 몸을 살짝 비트며 고개를 돌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는 걸 저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도윤은 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중심을 서둘러 찾고 혀끝으로 빠르게 자극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몸을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중심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주변을 예열하듯 따뜻하게 열어주셔야 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달랐습니다. 먼저 미라의 어깨를 감싸 안고 긴 호흡을 같이 맞췄습니다. 대화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 괜찮아? 좀 더 천천히 해줄까? 그렇게 묻는 순간 미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리고 도윤은 중심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손끝으로 따뜻하게 덮으며 체온을 나눴습니다. 입술은 대음순 바깥을 천천히 스치듯 눌러주었고 숨결은 마치 봄바람처럼 가볍게 흘려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미라가 조금 긴장했지만 서서히 어깨가 내려가더니 손끝이 힘을 풀었습니다. 도윤은 혀끝 대신 혀의 옆면을 사용해 음순의 경계를 가볍게 그려 나갔습니다. 바늘 같은 찌름이 아니라 붓으로 칠하듯이 천천히 방향을 바꾸며 리듬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미라의 발등이 툭 풀리며 숨이 깊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도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중심은 단 한 번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지금까지 쌓인 모든 긴장이 터져나왔습니다. 미라는 눈을 감고 손으로 도윤의 뒷목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건 정말 오랜만이야.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강하게 빨리가 답이 아니라 천천히 깊게 그리고 멈춤이 진짜 열쇠라는 것을요. 미라도 이제는 불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로가 다시 믿음을 찾은 순간이었고 단순히 기술을 바꾼 게 아니라 태도를 바꾼 결과였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 특별한 스킬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마음과 작은 대화였던 거죠. 이번에 말씀드릴 부부는 58살의 박서진과 56살의 이가연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30해가 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연이 점점 스킨십을 피하기 시작했죠. 폐경 이후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감이 커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아픔이 느껴졌던 겁니다. 하지만 가연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소만 띄우며 몸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아내의 반응은 달랐으니까요. 그는 속으로 내가 이제는 힘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아내가 나를 더는 원하지 않는 걸까 하며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진료실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서진에게 두 가지 원칙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예열 시간을 2배로 늘리라는 것. 둘째, 혀나 입술보다 숨결을 먼저 보내라는 것. 서진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숨결만으로 효과가 있나요? 하고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숨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심장 박동과 체온이 담긴 음악 같은 신호예요. 그날 밤 서진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먼저 가연의 옆에 조용히 누워 호흡을 맞췄습니다. 등을 가볍게 안고 가연의 호흡 속도에 맞춰 자신의 호흡을 조율했습니다. 그 리듬이 일치하자 가연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입술을 가까이 가져가되 닿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숨만이 가연의 피부에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마치 겨울 창가에 들어오는 햇살처럼 은은한 온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연도 낯설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턱 근육이 풀리고 허벅지가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때서야 서진은 대음순 바깥을 부드럽게 입술로 눌러주었습니다. 혀끝 대신 혀의 옆면을 넓게 써서 경계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죠. 압력은 아주 가볍게 마치 파도가 모래사장을 스치듯이요. 중심은 여전히 멀리 남겨두었습니다. 가연의 호흡이 달라졌습니다. 얕던 호흡이 점점 길어지고 깊어지더니 어느 순간 발끝이 툭 풀리며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중심에 아주 짧게 단 한 번만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프거나 힘들어서가 아니라 오랜만에 긴장이 풀리며 안도감이 찾아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연은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아프지 않았어. 오히려 따뜻했어.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내가 뭘 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덜했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 이 부부는 이후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연은 솔직하게 자신이 불편했던 부분을 말했고 서진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작은 대화가 둘 사이에 다시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호흡이 기술을 이겼고 기다림이 불안을 녹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68살의 이한결과 65살의 윤수진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함께 보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진이 스킨십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늘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굳어있고 허벅지가 다치며 호흡은 얕고 빨라졌습니다. 한결은 깊이 상심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더는 매력이 없나? 아니면 아내가 지겨운 걸까? 이런 의심이 커지면서 부부 사이에도 벽이 생겼습니다.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들은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순서와 속도 그리고 멈춤이 문제였던 거예요. 무엇보다 합의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한결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는 집에 돌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수진을 대했습니다. 그날 밤 한결은 다짜고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손을 잡으며 말했죠. 오늘은 내가 천천히 할게. 불편하면 꼭 말해줘. 수진은 놀란 듯 했지만 그 말에 눈가가 살짝 풀렸습니다. 한결은 서두르지 않고 허벅지 안쪽부터 체온을 전했습니다. 손바닥에 따뜻함이 전해지자 수진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입술을 곧장 중심으로 가져가지 않고 바깥을 천천히 스치듯 눌렀습니다. 숨결도 함께 실어 보냈습니다. 은은한 온기가 피부를 덮자 수진의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 한결은 한 호흡 길이만큼 멈췄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고 그저 온기만 남겼습니다. 그때 수진의 손끝이 이불을 살짝 움켜쥐더니 발등이 툭 풀렸습니다. 몸이 스스로 답을 준 겁니다. 한결은 그제야 혀의 옆면을 사용해 경계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방향을 자주 바꾸고 압력은 아주 가볍게 유지했습니다. 중심은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다가 단 한 번 아주 짧게 스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그 말 속에는 안도와 그리움, 그리고 다시 느껴지는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결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강하게, 많이, 빨리 해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천천히, 적게, 기다리면서 신호를 읽는 데 있다는 걸요. 나이와 상관없었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지만 감각의 깊이는 오히려 더 풍부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감을 잃었나요? 아니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고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순서와 멈춤, 대화와 기다림을 기억하면 누구나 다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다만 조금의 배려와 이해가 더해진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훨씬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작은 대화 한마디로 시작해보세요. 괜찮아?
라는 질문 하나 어떤 게 좋아? 라는 확인 한마디가 두 사람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나이는 장벽이 아니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